헤라님, 이번 그 오송 지하차도 청사와 관련해서 그 한 커뮤니티에서 공무원들 불쌍하다 이런 글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오송읍에 있는 그 시설 관리자가 한 명뿐이래요. 근데 그 일 말고도 두세 가지를 다른 업무도 같이 봐야 하는데 침수가 일어났을 때 여기저기서 전화가 막 갑자기 오고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했을 거다. 그리고 뭐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미리 대비를 했어야지 왜 대비를 못했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말은 쉽다. 근데 쉽게 그 말처럼 되지 않는다. 이런 그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게 책임지고 처벌을 받기 위한 그런 자리일 뿐이지 그래서 좀 억울하다 이런 논란과 그리고 또 이렇게 처벌을 한다고 해서 재발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또 재발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모든 사람이 자기가 맡은 일이 제일 힘든 거야. 내 제자 중에 수많은 직업이 있는데 하나도 자기 직업이 편안하는 사람 없어요. 다 힘들고 다 책임져야 되고 억울하고 그렇지. 잘못한 건 뭐냐면 윗사람 아랫사람이 서로 협조해서 자기가 할 역할을 잘하게 이렇게 도와줘야 되거든. 그러려면 자기 표현을 잘해야 돼요. 소통을 해야 돼. 이분도 잘못이 뭐냐면 자기가 맡은 일이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책임을 제대로 못 지고 일을 못할 것 같으면 윗분한테 얘기했어야 돼. 내가 지금 여기를 다 맡고 있고 그 두세 개 일을 더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 그리고 벌써 비 많이 온다고 예고했었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 비 왔을 때 이거 다 못 책임진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도대체 해야 되느냐. 지시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러니까 윗사람도 지시하고 정확하게 그걸 안 챙긴 윗사람도 문제지만 아랫사람도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모르거든 얘기 안 하면. 나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거든. 나중에 막 너 왜 이거 얘기 안 했어? 그랬더니 다 아시는 줄 알고 어떻게 알아? 말을 안 하는데 윗사람은 일이 한두 개인가? 아래를 다 보는데 그쵸? 얘기를 해줘야 돼. 내가 이런 게 힘들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 현대인의 문제는 그 소통의 부재야. 서로 소통을 해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저 사람이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는 거 내가 알아. 얘기 들어서. 그러면 이거를 방법이 생기거든. 어떻게 해결할지. 근데 서로 말을 안 하니까 윗사람 아랫사람이 소통이 안 되니까 어떤 게 문제인지 모르는 거야. 윗사람 아랫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그 사람의 애로사항을 모르니까. 아랫사람은 내가 이렇게 힘든 걸 알겠지. 이러면서 말을 안 해. 서로. 그래 놓고 나서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니까 나 억울하다. 나 이렇게 힘들었다. 미리미리 얘기했어야 되는 거거든. 그거 윗사람도 미리미리 챙겼어야 되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윗사람은 한 가지 일을 맡는 게 아니에요. 보통 책임자는 여러 가지 일을 보잖아. 그렇지. 나란히라는 대통령은 얼마나 많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 윗사람은 자기만 보는 게 아니거든. 얘기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럴 때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 말을 안 한 거야. 그냥 억울하다고만 하잖아. 내가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위에서 안 들어줬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사회 곳곳이 소통의 부재인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무슨 컨트롤 타워, 재난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대. 이미 컨트롤 타워가 있고 이미 점조직처럼 골기골세 다 망이 있는 거야. 대통령이 지시하면 그 지시가 전국 지방자치장한테 가고 그 지방자치장 밑에 도지사 밑에 뭐 시장이나 군수나 쭉 있고 그치? 심지어 동장, 통장, 면장, 읍장까지 쫙 있잖아. 거기로 하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래에서 또 쭉 올라오면 되는 거야. 어디가 문제인지를 다 보고를 하면 돼. 동장이 면장한테, 면장이 읍장한테, 군수한테 이렇게 쭉 보고해서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야. 좀조직처럼. 그럼 어디가 취약한 지구인지 딱 나와. 그럼 위에서 그럼 어떻게 해라 지시가 내려가고 예산 집행해서 이건 위험한 곳은 이렇게 처리해라 나오고 비 올 때 전문가한테 물어서 강수량이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산에 나무 없고 이런 나무는 이런 게 위험하니까 거긴 대피시키고 이렇게 낮은 지역은 차단기를 내리고 뭐 거기 방파제를 미리 쌓고 이런 지시가 또 내려가지. 이미 다 있는 걸 갖다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무슨 재난 다시 컨트롤 타워 또 만들어.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말을 하려고 하면은 도지사나 다른 사람들은 뭐야? 앉아있는 사람들은. 항상 재난에 대비하고 위기에 대비하라고 국가 시스템 인프라가 있는 거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나 누구든지 다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는 게 1번이야. 무슨 회의하고 입법하고 그런 것만 하나 그치? 전 국민이 지금 힘든데 거기에 투입돼서
그리고 오송 같은 경우는 충북 도지사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시장까지 책임을 졌어 봐. 그리고 밑에 사람이 뭐가 힘든지 물어보고 밑에 사람도 그걸 위에다 얘기해 주는 거야. 실질적인 일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너무나 현장의 어려움을 알잖아. 네. 그걸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얘기를 안 하니까 윗사람은 그냥 이론으로만 생각해서 결정을 하고 지시를 내려보내면 탁상행정이다 이렇게 비판을 해. 탁상행정 안 되게 하려면 자기들이 힘든 거를 얘기를 했어야 되고 우리 어떻게 해달라고 소리가 나와야 윗사람이 쳐다볼 거 아니야. 현장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그렇지. 알고 있는 건 현장 사람들이 얘기하고 윗사람들은 그걸 살펴서 적용을 하고 이런 소통이 돼야 되는 거야. 소통이 부재한 거지. 나라의 인프라가 없고 어떤 비상망 체제가 없어서 무슨 지난번에 사고 때도 그래. 그 사고를 발생하기 위한 재난 컨트롤 타워를 만든다. 뭘 또 만들어? 그럼 더 힘들지. 그 재난 컨트롤 타워가 전국을 어떻게 다 관리할 텐데. 이미 전국을 관리하는 조직 다 있는 거야. 우리나라는 소리만 내주면 되는 거지. 근데 그 소리를 안 내주는 거예요. 두려움이 뜨면, 사고시에 두려움이 뜨면 소통을 더 안 하는 거야. 묻지도 않고 살펴보지도 않고 지시도 안 하고 서로 지시도 안 하고 서로 힘들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할 줄 모르면 아랫사람은 물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지도 않고. 이게 소통의 부재가 문제인데 이 소통의 부재는 머리 공부한 분들의 특징이에요. 머리로 자기가 알면 다 안다고 생각해. 저 사람의 상황과 내 상황을 알고 우리나라의 상황을 아는 게 아는 건데 실질적인 현실을 모르고 네. 마음을 얘기해야지. 내가 이런 게 힘들고 이런 마음은 얘기 안 하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무능해지는 열등이가 딱 뜨면 나도 이렇게 살펴보면 열등이 뜨면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짓이죠. 보고를 안 해. 얘기를 안 해. 서로 대화를 안 해. 짐작해. 이럴 것이다. 그리고 제가 이미 나를 알고 있을 거야. 이렇게 고집부려. 그래서 나중에 사고 나서 보면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난 알고 있을 줄 알았다. 난 네가 얘기했니. 둘 다 얘기 안 했어. 맞아요. 근데 이제 열등이가 내려가면서 조금 똑똑한 지혜로운 본성이 뜨면 다 얘기해. 내가 힘든 거 그리고 네가 얼마나 힘든지 또 듣고 이럴 때 대답이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 마음 공부가 정말 필요한 게 지금 그것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본인이 힘들었으면 기존에 얘기했어야 됐어. 내가 알기로 공무원 사회가 놀고 있는 쪽은 엄청 놀고 있는 거로 알아요. 옛날에 제가 보건소 있을 때 제 남편이 보건소장 있을 때 거기 잠시 있었던 적이 있거든. 하루 종일 놀아요. 거기 여사님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있었던 곳은 하루 종일 놀고 하는 일 없고 퇴근도 2시 1시면 막 하고 보건소에 하루에 한 명 오면 많이 와. 그러니까 거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보건소에 왜 그렇게 인력이 많아? 그리고 호봉은 되게 높아요. 직급이 올라가서. 나이 먹을수록 호봉은 오르고 편해지는 게 공무원인 거야. 그렇죠. 그런 인력들을 다 빼서 좀 힘든 곳으로 배치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런 것들이 되려면 얘기를 해야 되고 윗사람도 이렇게 봐서 그냥 먹고 놀고 있으면 그걸로 인력 재배치를 해야 되고 아랫사람도 힘든 사람은 얘기를 해야 되고 자기가 편하게 놀고 있고 할 일이 없으면 얘기해야 돼요. 내가 정말 쓸모없는 인간 되는 거잖아. 그렇죠. 내가 필요한 곳으로 나를 발령시켜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먹고 놀면 좋은 줄 알고 있고 한쪽은 힘들어갖고 죽을 지경이면서 얘기를 안 하고 마치 불균형이 어떤 식이에요. 온도가 어디는 너무 추워서 얼어 죽고 어디는 너무 뜨거워서 죽고 지구 기후가 왜 이래? 이게 전부 인간의 부조화한 마음 때문인 거야. 조화롭지 않은 거지, 그렇죠? 네. 너무 힘든 것도 문제고 너무 노는 것도 문제고. 근데 그걸 소통을 통해서 그런 불균형을 해소를 해줘야 돼. 근데 이기심 때문에 얘기를 안 하고 미움받을까 봐 두려워서 참는 거야. 윗사람한테 나 힘들다고 하면. 얘기를 해야 알지. 얘기를 해야. 두려움이 많이 올라오니까 말하기가 어렵고 용기를 내야지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 제자 한 명도 자기 너무 힘들다.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힘들어. 너 이런 얘기 했니? 윗사람한테 안 했대. 근데 알 거래. 알긴 뭘 알아. 네가 얘기 안 했는데 가서 얘기해봐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두려운 그 두려운 마음 청산하고 가서 얘기했더니 진작 얘기하지. 얼마나 힘들었냐고. 이러더래잖아. 사람은 다 인정이 있는 거야. 아주 지독하고 악독한 이상한 사이코패스 같은 인간이나 무시하지. 몰라서 못 해주는 건데 우리나라가 마음 공부가 다들 이게 일상화돼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남의 힘든 마음을 이해하고 아픔을 들어주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이런 문화가 돼야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풀리면서 네. 공무원 사회 복지부동도 해소되고 이렇게 무능해서 이렇게 재난에서 서로 돕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소통이 안 돼서 일어난 이런 일들이 해소되는 거예요. 국민 청원하는 방법을 안내 드릴게요. 위대한 이슈 쇼츠 영상에서 댓글창을 클릭하면 댓글창 맨 위에 국민청원 링크 바로 가기가 있어요. 파란색 영어로 된 주소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국민동의청원 화면이 나옵니다. 국회의원 수 축소를 위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관한 청원이 나오죠? 이때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초록색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로그인 또는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라고 뜨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본인 확인 페이지가 나타나고 여기에서 비회원 인증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휴대폰 본인 인증을 눌러줍니다. 이용 중인 통신사를 선택하고 아래 모든 항목을 체크해주고 시작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잠깐! 여기에서는 바로 이름을 입력하지 말고 아래에 보이는 문자로 인증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화면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차례로 입력해주면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받은 문자 메시지의 숫자 6자리를 입력하고 아래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인증되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여기에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동의 진행 청원 화면이 뜨는데 다시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맨 위에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라는 체크를 해주고 아래 청원 동의 녹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